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과 UBC 그리고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울경 단체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부울경의 새로운 도전, 동남권의 상생협력으로 균형 발전의 답을 찾는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비욘드 코로나 동남권 메가시티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전호환입니다. 안녕하시자는 인사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행히 어제 수능 시험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정부도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죠. 부울경 모두의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부울경 단체장들과 함께 동남권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 그래서 강력 공동체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갖고 있는 경계가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모여서 사는 부울경 동남권은 방역 체계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각종 우리가 극복하는 수단도 더 집약하고 함께 공동 대처하는 의지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요.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경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 부울경은 지금까지도 협조를 잘 해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3차 유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병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이번 3차에 무증상 확진자가 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보다 오히려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늘리는 게 훨씬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이 본인들의 이제 심리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 부울경은 생활치료센터를 공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바로 어저께 사천에 있는 KB 연수원을 170병상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부울경의 첫 생활치료센터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22명이 바로 어제 입소를 하고 부산에서도 7명이 바로 입소를 해서 공동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먼저 만들었고 앞으로도 부산, 울산에도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면 확진자를 함께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이제는 그냥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님, 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 장기적인 대책도. 네.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방금 경남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 정부는 이런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는 그걸 잘 방어를 해야지 인근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3차 유행과 같이 확산적인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공동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확산가 됐던 2월달에 신천지 중심으로 확산될 때 부울경 지사님들이 공동 합의문도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같이 이제 대응을 하자. 조직, 인력, 병상, 그다음에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상 문제라든지 기타 정보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외부 활동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비욘드 코로나 동남권 메가시티로입니다. 먼저 동남권의 현실을 둘러보도록 하죠. 사실 동남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요즘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역할이 비중이 줄어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우리 국무총리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동남권하고 수도권을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 60,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동남권의 GRDP 격차가 2배에서 3배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그 제1도시와 국가의 제2도시의 격차라고 하는 게 선진국일수록 격차가 좁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20%가 채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R&D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 투자가 수도권과 동남권의 격차가 10분의 1입니다. 수도권이 60조, 한해 60조가 들어가는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동남권 합해서 5.5조밖에 안 됩니다. 특히 창업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100억 이상 투자 받는 창업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스타트업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160개 정도 작년에 그 스타트업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92.5%가 수도권입니다. 우리 동남권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장 지금도 문제지만 미래는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도 단위가 아니라 동남권이 힘을 합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동남권도 문제가 생기지만 수도권도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 집중도 현상은 아마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위보다도 상당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쪼그라든 불경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동남권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변성환 권한대행님, 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 정말 심각하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말이야 두 말이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이라는 피해는 동남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역 동남권에 있어서는 메가시티 플랜, 더 나아가서는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대경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광주, 전남도 통합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돼서는 더 못 살겠다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 논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수도권의 일극 중심 체제가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집중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도 지금 근 10년 평균을 한번 보면은 22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8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울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게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런 논쟁 중에는 2009년도에 아마 동아일보하고 이런 포럼 같은 경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하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MCR이라고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그러죠. 네네. 광역. 그때 통상적으로 보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은 되는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영남권 합치면은 1,300만 같은 도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 그때 11인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지역이 영남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 14위인가 이렇게 통계가 됐는데 그만큼 수도권 일국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지역의 거점은 우리 동남권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확실한 통계 지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모든 분들이 아마 공통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집중되니까 사람이 모이고 집이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급등하고 생활 비용이 증가하니까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지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철호 시장님, 무엇을 해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사람이 어느 곳에 정을 붙이고 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모든 면에서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이 점점 활력을 잃고 인구가 줄게 되는데요. 예, 울산이 그동안 강점으로 있었던 것이 그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 단적으로 예를 들면 2011년에 1,000억 불을 울산에서 수출을 달성하면서 전국의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600억, 700억 이 정도로 이렇게 빠진단 말씀이죠. 그러는 과정에 일자리가 대거 줄고 또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너무나 중앙정부에서 무슨 과거 식민지 지역 플란테이션 경영하듯이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 특히 의료, 교육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없고 정주 여건 좋지 않고 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2015년에 11월에 120만 한 1,000명까지 이런 게 피크고 그 뒤로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참 아주 심각한 정도로 많이 빠졌죠. 결국은 이제 울산의 어떤 그 산업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그 축적된 역량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 새로운 산업,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을 이제 보태고 또 그동안 너무나 낙후했던 지역 정주 여건을 정부에서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부울경 동남권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길에 결국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그럼으로써 다시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점점 어떻게든 개선하면 우리는 다시 충분히 옛날처럼 위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대학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이 불경 지역에 옛날에 좋은 대학들이 지금 서울에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모처럼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주십시오. 너무 짧게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우리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창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걸 자세히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방송이란 늘 시간에 쫓기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짧게 답변해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KNN 그리고 UBC를 포함해서 그다음 동남권 발전 협의회에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를 작년 여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 SK 하이닉스가 제2공장을 짓는데 구미하고 용인이 입지로 서로 경쟁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랬다 그게 작년 3월에 용인으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기사를 꼼꼼히 보는데 구미는 직원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등등
각종 편의시설, 부지, 온갖 혜택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용인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요. 그냥 땅만 만들어 놓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SK는 수많은 혜택을 물리쳐버리고 용인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별 고민도 안 하고 용인으로 갑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SK에 있는 임원들의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도 절반 정도가 R&D 인력이라는 거죠. 생산직 이 절반 정도고, 이 R&D 인력 절반을 수도권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래서 구미가 아니라 용인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아니 구미도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 울산, 부산은 앞으로 이런 첨단 기업은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만 이런 기업들이 몰려가고 부울경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혁신 도시 만들고 시도 단위로 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로 경쟁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데 플랫폼이 돼서 다른 비수도권은 전부 시도 단위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해도 게임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수도권과 경쟁을 하려면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 중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빠져나가는데요. 일자리가 수도권의 대학 졸업자 중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60%가 수도권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동남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제조업을 스마트화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창업이나 관광 서비스나 문화 서비스 이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창업 관계자들 만나서 서울에서 투자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울산 따로로는 자기들이 내려가서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내려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럼 부산, 경남, 울산이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창업 투자 데모데이 행사나 투자 행사를 가지면 그러면은 와볼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겠다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힘을 합하면 자기들로서도 그쪽 시장이 800만이나 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른 예. 두 단체장님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다극체제론을 강조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시적절한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지역 거점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어서 과열 경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변선왕 권한대행님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부산도 이제 주실 말씀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제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논의는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동남권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유리한 고지가 뭐냐면 경제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 GRDP가 2018년 말로 나온 게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동남권을 다 합치면은 2018년 통계가 아마 247조 정도 될 겁니다. 그 규모는 부산이 한 89조, 울산이 한 70조가 넘고요. 경남이 한 111조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제일 경제 규모가 큰 곳입니다. 네네. 큰 곳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경제와 관련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플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MCR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메가시티 리전 이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1,000만 이상의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은 그 성공 요인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경제적 번영이죠.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란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 지역 자체가 환경이 좋아야지 젊은 인재들이 안 떠나는 거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모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MCR이 번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게 인구 1,000만 이상의 이런 도시들을 MCR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조금 모자랍니다. 800만이긴 한데 물론 영남권 전체로 치면은 1,300만 같은 시도민들이 다 형성은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마지막이 지역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영내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입니다. 네트워크망의 핵심은 바로 저희들은 교통망 이런 거라고 봅니다. 부울경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뿌리부터가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광역 교통망, 특히나 가덕 신공항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울경이 하나 될 수 있는 터치도 되고 지금 교통망에 대한 예산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던 부전마선 복선절전 구간 내에 전동열차 도입 부분에 물론 열차 도입 비용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한 3억 포함해서 기타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이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런 기본적으로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인프라가 교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통합과 관련된 논의들은 저희들이 경남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 울산 송치도 시장님 주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네.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예, 동남권의 그 메가시티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 미래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총론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강론적인 부분을 좀 더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부분의 기능과 통합, 어떻게 산업을 좀 더 기능을 잘 배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융복합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제죠. 우리 정부 예산에 통합된 그 이제 여러 사업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가령 울산의 부의식 풍력 발전이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이제 출범을 합니다. 부의식 발전, 풍력 발전 하나만 해도 이게 2030년까지 36조 원을 들여서 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이 부울경이 이제 함께 논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6조 원을 투자해서 6기가와트의 그 전력을 생산하면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거대한 지금 고리 원자력 발전소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울산의 지역 울산형 뉴딜이 한국형 뉴딜로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동 추진안 같은 걸 만들어서 울산에서 할 역할, 울산 앞바다에서 이 사업이 벌어지니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센터 기능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가령 지금 터빈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은 창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재는 또 부산에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 등 그 중공업들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이 이제 거대한 부유체를 생산한다든지 그 운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이 같이 해야죠 이제. 그런 추진단 각 사업별로 이제 좀 우리가 각 기능을 분산하고 그걸 융복합하는 그런 통합적 어떤 그 추진단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해진다 이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좀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통합 교통망 같은 것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면 그냥 철도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주로 봤는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생각하면 이제는 해양 교통 수단의 그 통합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가능하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로하고 철도만 주로 생각하는데 위그선 같은 그 새로운 그 미래의 그 해양 교통 수단을 우리가 미리 설정하고 각 그 지역의 부두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조금 나중에 가덕도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22km나 더 멀어지는 걸 시장이 뭐랄까 시비도 없이 그냥 동의를 하느냐 이런 시비가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집약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부울경 시민들한테 시도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더 효율적인지 이걸 알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우리 울산 시장님 노력이 보입니다. 고맙고요. 지금까지 부산과 울산 시장님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강점, 차별되는 경쟁력을 짚어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김경수 지사님은 강력 경제권 또 공동체 이걸 넘어서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좀 세게 나가셨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실현 방향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도 이제 우리 광역 시도 간에 협력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협력 그 추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제 광역교통본부를 만들어서 광역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도 해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협의는 되는데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도 시도로 돌아가면 각자 자기들 이해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뭐 강력 동남권 메가시티 같이 만들자고 또 똑같이 모여봐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대구 경북에서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좀 추진 과정을 쭉 들여다봤더니 왜 행정통합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연구원도 대구 경북 통합연구원으로 돼 있고 한 뿌리 상생조례라고 그래서 대구 경북은 한 뿌리니까 함께 상생합시다 하고 조례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어서 10년 이상 쭉 일을 해온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뭘 결정하기가 어려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장님이 통합 제안을 하고 경북지사님도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이미 대구 경북은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할 때 가능하면 주민투표를 하고 그 전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통합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통합시도를 만들어서 그때는 한 명만 뽑겠다고 해서 이건 메가시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미 행정통합을 하나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울경도 통합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속도를 조금 천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2026년 정도에 그 전에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그때 가서 통합선거를 치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 경북이 이미 그렇게 가면서 정부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예산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공동으로 함께 논의를 진행해서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함께 이끌어내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일단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안이고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그 지역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각계에서 이제는 시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너무 빠르게 시도하는 것보다 천천히 다지면서 가자. 마침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만장일치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전체 국회 정기회에서 아마 이게 통과되면 큰 어떤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처럼 부울경이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 공동체를 위해서 부울경 각자 노력해야 할 것도 있고 또 힘을 모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치로 시장님부터 아까 좀 말씀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좀 더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어떤 산업적인 통합이나 이런 거는 아주 지금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원자력 해체기술연구센터가 지금 기장, 울산 양쪽에 정확히 반으로 걸쳐서 있는데요. 원자력 해체 산업만 해도 지금 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먹거리가 뭐 550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가 기술도 습득하고 또 이게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일으켜서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석권하느냐, 이런 과제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그 산업적인 그리고 또 교통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논의를 벌써 진행해 왔고요. 참 그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였습니다만은 울산이 그 과거에 그 광역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동쪽에 이 치우쳐 있다 보니 행정적으로 무슨 일을 창원까지 와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운전 면허증 하나 갱신하려면 하루를 꼬박 잡아야 됐습니다. 교통수단도 별로 없었고요. 지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도 울산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 속에는 아까 64%가 너무 급하게 하는 건 반대한다고 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니 저희는 행정적인 통합은 조금 숨을 좀 쉬어가면서 하고 기능적 통합, 또 상생 소통의 통합은 지금 좀 더 신속하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 그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그 수도권이 충청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중요한 산업의 그 입지를 결정하는데 충청권까지는 내려오려고 하고 그 밑으로는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는 부울경만 가지고도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또 좀 이렇게 아예 영남권 대연합 또 하나의 어떤 그 가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부울경을 동남권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영남권 전체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수도권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어떤 중심 어떤 그 균형축으로서 우리가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울경,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가 그때 창원에서 모여서 영남권
영남권 미래 비전 연합회라는 걸 결성을 이미 했고 앞으로 공동 발전 그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를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주창했기 때문에 저는 대연합 그랜드 메가시티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별개 그러니까 하여튼 투 트랙으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하고 대비되는 정도의 세력권을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은 그래도 우리는 부울경이다. 다만 행정적인 통합 문제는 좀 지역 주민의 네, 알겠습니다. 그 정서와 속도 처지를 조절을 조금 하자. 잘 이해해 주시라. 아주 이기적이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그런 바탕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또 부산 우리 거랑 대행님도 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그 민선 실기 들어서 뭐 저도 지방 행정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해오고 했지만 그 요즘 같이 부울경이 이제 손발이 잘 맞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경남지사님도 계시고 울산시장도 계시는데 정말 이제 협조 관계, 협력 사업에 관한 관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또 부울경이 이제 하나된 목소리로 하는 핵심적인 사업들이 가덕신공항 문제라든지 교통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죠.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방금 울산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장하고 울주군에 걸쳐서 우리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전 투구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을 걸쳐서 이렇게 연구센터를 만들다 보니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 연구동이 우리 쪽에 오느냐, 뭐 사무동이 그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권이 굉장히 많이 나뉠 수가 있고 의견이 많이 상충될 수가 있는 영역인데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합의를 해서 불협화음 없이 네. 이렇게 잘 해결을 했고요. 그 신문에 못 봤습니까?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소지가 많은데 그만큼 그런 거 잘 되고 있고 특히나 뭐 공항 문제나 광역교통망 문제 말고도 경남 쪽하고는 그 동안에 많이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데 아직 완전히 100% 그거 되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경남지사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낙동강 수계의 원수를 대부분의 90% 이상의 저희들이 식수원으로 하다 보니 얼마나 그 시민들이 그 고통이 많고 비용도 저희들이 고도정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주면 훨씬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진해 신항 부분 아마 뭐 언론에 보니까 그 예타가 이번에는 안 돼서 아마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과 경남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 갔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를 다 복기를 해보면은 과거 우리 부울경이 민선 이후에 관 이만큼 같은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 결과가 나와야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지금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꼭 네, 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한마디만 조금 제가 네, 덧붙이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앞서 우리 경남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영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구원 브레인 집단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하고 이렇게 부산하고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경남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머리가 하나가로 이제 형성이 돼야지 아이디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통합 문제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 오사카 관사연합은 행정은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각 지자체장이 그 강력연합의 장을 1년씩 하고 또 의회도 통합해서 이런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남권 발전에 비해 단 시민에 의한 협의체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얼마 전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대로 된 동남권 신공항은 불경의 오래된 희망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마 있을 텐데요. 먼저 김경수 지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가덕 신공항 문제는 아까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희망 고문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덕 신공항이 단지 신공항 하나가 어디 김해로 들어갈 거냐, 가덕도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덕 신공항 문제는 동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도 우리 동남권이 힘을 합쳐서 펼쳐 나가야 될 중요한 산업이 물류 산업입니다.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물류 산업과 함께 우리 제조업을 활용한 물류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항만과 공항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부산 신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인데 환적 과정에서 항공 화물로 전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계 유수의 항만들을 보면은 환적하고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공 산업을 통해서 급하게 보내야 되는 것들은 항공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항만과 공항이 연계된 물류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동안의 김해 신공항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단지 여객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공항으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4시간 공항이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항공화물은 심야에 뜨고 내리거든요. 화물기가. 근데 김해 공항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7시간 동안을 소음 문제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공항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김해 신공항 이런 문제점들을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지하고 이제는 새로운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도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20년 가까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속도를 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는데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여타 면제라든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면 저는 이제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정말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항공과 항만의 복합 화물 그렇게 해서 동북아 물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지사님 언급하신 대로 이 공항하면 승객만 여행객만 생각하는데 이 물류 네. 화물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성환 시너지 효과를 합해서 네. 물류 네. 화물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모 국회의원님 전화를 받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부산 지역에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해공항에 커피 타임이라고 우리 11시부터 6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못 뜨죠. 그건 소음 때문에 당연히 못 뜨는데 밤에 뭐 사람이야 뭐 그 시간대에 누가 오겠냐. 그런데 화물 비행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착륙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게 현 지역의 현실을 굉장히 모르는 겁니다. 이 도대체가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되는 줄로 알아요. 지금은 사람은 안 다니라도 그 시간 늦은 시간이니까
화물기는 왔다 갔다 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오해가 지금 수도권 중심주의로 맞아요. 쫙 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 제대로 알려야지 이게 오해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에 지사님께서도 아마 경남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초에 이렇게 새로운 공항을 얘기를 2006년도에 한번 하셨죠. 그때 그거는 이제 2002년도에 우리 김해 돛대산의 충돌 사고로 인해서 129명이라는 소중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연장선상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인천공항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셧다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게 이제 이런 발단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공항 자체가 24시간 관문공항이 되면은 물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플러스해서 우리 지금 여당에서 만든 특별 법안의 내용에 보면은요. 여기 자유무역지대라든지 자유보세지역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했을 때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감면 효과를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나 우리 인근에 있는 경남하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물건을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환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은 훨씬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물류의 중심이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페덱스나 이런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옵니다. 장사가 되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지금 토크 콘서트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연습 없이 시작하다 보니 시간 컨트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딜레이 되고 있으니 답변을 조금 압축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예. 우리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미세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의 명분에서는 울산은 시민들도 아마 반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울산 우리 시장님 그런 견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울산은 과거에 그 신공항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제일 선호하는 것이 밀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김해, 그리고 제일 꼴찌가 가덕조였죠. 신공항이 김해로 결정이 과거에 됐을 때 울산 시민들은 그냥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이 참 경남지사하고 부산시장 자꾸 만나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해공항이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증하는데 울산시에서 빠지겠다. 이거는 그 시장으로서의 인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을 제가 책임지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열심히 참여했고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판명된 마당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느냐, 그것도 신속하게 만드느냐의 과제가 이제 남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와서 다시 밀양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가덕도에 멋진 공항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 머뭇거리셨겠는가? 그건 뭐 너무나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22km 더 가는데 22km가 그냥 고속도로로 쌩하니 가면 얼마 안 걸리지만 이게 만약 뭐 교통 체증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아주 먼 거리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극복해 드리느냐가 제 과제고 뭐 다 지금 함께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울경이 힘을 합치고 또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서 그 문제 해결하면 저는 울산 시민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또 울산이 산업 도시이고 산업 수도인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산업 그 우리 생산품이 항공으로도 세계 각곳에 신속하게 이렇게 배송되도록 운송되도록 해야죠. 그런 기능을 저 인천까지 가서 계속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울산 시민도 다 이거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데 다만 어떻게 접근을 신속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왜 수도권에만 GTX를 만드느냐. 그 아주 깊은 속을 뚫고 가는 지하 50m의 그 초고속 열차. 그거 서울에만 지금 일곱 개가 계획돼 있는데 이제 하나쯤은 이제 우리 울산, 뭐 부산, 창원까지 그 가덕도 공항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 끌고 옵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 교통 수단 우리가 새로이 발전시켜서 저는 그렇게 되면 이 가덕도 신공항이 부울경만이 아니라 저 포항, 저 여수, 목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이 부울경만이 아닌 남쪽의 그 중심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가 섬의 공항이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뜻이 있으면 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네, 짧게. 간단히 예. 해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수도권에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지난번에 김해, 밀양, 가덕도 이 순위로 김해가 꼴찌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평가에서는 김해도 깎아야 될 산을 안 깎는 걸로, 밀양도 깎아야 될 산을 4개만 깎는 걸로.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은 20개 가까이 깎아야 됩니다. 그걸 다 비용을 계산하면은 경제성도 가덕도와 훨씬 높은 공항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고추 말리는 공항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양양, 무안 같은 공항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해 공항만 하더라도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에 2020년이 되면은 국제 수요가 800만이 될 거다라고 2020년에 800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미 2018년에 10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이 엄청 붐벼가지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 아니고 돛대기 시장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신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현실을 짚어봤고요. 또 동남권 메가시티가 뭔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남권 상생의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죠. 큰 성과도 없었고요. 특히 단체장이 바뀌면 유명무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활동에 민도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사무실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오늘 이 주최도 KNN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변승환 군안대행님, 네. 시민단체 활동 시민이 우리 관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남권 발전협의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관에서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게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차제에 우리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이렇게 아마 올해 저 사단법인으로도 등록하고 작년에 발족을 하셨지만 했는데 우리 상위에 대행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상위에 이제 자리를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네. 예, 아마 지역의 상공계, 뭐 다른 다양한 지식계층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저희들이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나아가서 행정통합론이라든지 이런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많이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아까 기조연설에서 지역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예산을 75조를 쏟아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송치로 시장님, 동남권 메가시티하고 한국판 뉴딜, 지역 뉴딜이 뭐 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 동남권 동남권 뉴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울산형 뉴딜 중에 가령 아까 말씀드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수소 경제, 또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것 등이 또한 그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도 이번에 20억을 이미 개문 발차시고 합의가 다 안 됐지만 일단 가능한 건 출발하자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주장해 온 게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그 뉴딜이 전국 한국판 뉴딜로 이렇게 같이 탑승해서 함께 가는데요. 저는 우리 동남권이 각자가 지역 뉴딜로 삼았던 것이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실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서 그 지역에 그것이 어떻게 기능이 분배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융복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노력을 연구하고 그걸 최대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신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경수 지사님도 우리 한국판 뉴딜이 지역 균형 뉴딜이 돼야 되겠죠? 예. 말씀하시죠. 당연하고요. 지금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SOC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새 판을 짜는 걸 뉴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약인데 새 판을 짜는 데서 대한민국에서 새 판을 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짜지 않으면 어떤 뉴딜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 나가는데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울산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경제적으로 동남권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강력교통망뿐만 아니고 아까 부유식 해상풍력 말씀하셨는데 해상풍력이 발전하면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곳 중에 하나가 경남입니다.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상강 MNT라든지 해상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또 경남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경제만 하더라도 울산이 수소 특구를 포함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곳이 또 창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권이 수소 경제권을 만들어가면 부산이 수소 차량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수소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뉴딜이 동남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 고맙습니다.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수소 경제를 저희 울산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예산 따고 있는데 실속은 경남으로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타강역에서 장생포라는 곳까지 4.6km의 철로가 이게 폐선되고 이게 이렇게 이제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되는데 여기에 수소 트램을 실증 사업을 하자. 그거를 한 2년 동안 싸워서 이번에 예산을 땄는데 그 수소 트램이 어디서 오느냐? 이 창원에서 옵니다. 이 롯댐, 그 현대 롯댐. 그러니 이 참 결국은 창원 분들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해양 교통수단을 발전시키자. 예를 들면 위그선을 우리가 각 지역에 이렇게 인프라를 갖춰서 활발히 하자. 이걸 중앙당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놓고 나니 그 다음 날 경남에서 사천에서 온 어느 회사에서 저희가 위그선 만들었습니다. 이거 헛장사하고 있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같이. 이런 부울경 단체장이 토크 콘서트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짧아지시는데 이제 뭐 가슴을 터놓고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 권한 대행님도 지금 뭐 예산 많이 가져오셔야 되죠. 네. 1분 안에 정리 좀 해주시죠. 마지막 말 네, 하는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네. 뭐 지금 참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죠. 뭐 소멸 지수 0.5 밑으로 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부산도 0.65입니다. 까딱까딱합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경남이나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권이나 이런 지역별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메가시티를 하는 논의는 이게 그냥 논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울경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다 의지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아까 자치법 관련돼서 특별지방자치제 관련되는 게 행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다 될 겁니다. 그 부분도 뒷받침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아젠다입니다. 아젠다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가덕공항이나 큰 이슈죠, 그죠?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협조가 돼 갑니까? 하여튼 우리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부울경 시도민들 여러분들이 우리 3개 시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하나된 목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문제라든지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을 주제로 우리 단체장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톡 콘서트가 작은 싹이 되어서 튼튼하고 굳건한 동남권 메가시티 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그 열매를 부울경이 함께 나눈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